안녕하세요. 지혜의 마침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더욱 빛나게 해줄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우리의 건강 상태, 활동 범위,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 대한 필요와 의미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노년의 숙제, 집이라는 주제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지혜로운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답니다. 우리는 평생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다른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 집이 나의 노후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한국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노년기의 삶의 질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노년기에 적합한 주거 환경의 조건. 2. 주거 형태별 장단점 비교. 3. 노후 주택 개조 시 고려해야 할 사항. 4. 실버타운과 요양시설에 대한 현실적 고찰. 5. 해외 선진국의 노인 주거 정책과 시사점. 먼저 노년기에 적합한 주거 환경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변화합니다. 관절은 뻣뻣해지고 근력은 약해지며 시력과 청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집에 대한 우리의 요구사항을 바꾸게 됩니다. 노년기 주거 환경의 첫 번째 조건은 안전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매년 낙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집안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상당히 많죠. 따라서 노후의 집은 미끄럼 방지 바닥재, 계단이나 욕실의 손잡이, 충분한 조명, 문턱 제거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접근성입니다. 노년기에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한 층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구조가 이상적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나 1층 주택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세 번째 중요한 조건은 편의성입니다. 집안일이 너무 많거나 관리가 어려운 대형주택은 노년기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정한 크기에 관리하기 쉬운 주거 공간이 더 실용적입니다. 큰 집은 큰 걱정거리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은퇴 후 집 크기를 줄이는 다운사이징을 선택합니다. 청소, 유지보수, 관리비 등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죠. 네 번째는 커뮤니티 접근성입니다. 노년기 고독감과 사회적 고립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병원, 마트, 공원, 커뮤니티 센터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주거 환경은 노인의 독립성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50%까지 낮다고 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이웃이 있고 산책하며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는 환경은 노년의 건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조건은 경제성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높은 주택 유지비와 관리비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유지비가 적게 드는 주택이 이상적입니다. 이제 노년기에 적합한 다양한 주거 형태별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크게 기존 주택 개조, 아파트, 타운하우스, 실버타운, 그리고 요양시설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노인 친화적으로 개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익숙한 환경과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한국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노인들의 약 80%가 가능하면 자신의 집에서 나이 들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정서적 안정감과 익숙한 환경이 주는 편안함 때문이죠. 하지만 기존 주택을 개조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너무 오래된 주택이나 구조적으로 개조가 어려운 경우 또는 계단이 많은 다층 주택의 경우 개조 비용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아파트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인 아파트는 노년기에도 여러 장점을 제공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 접근성이 좋고 관리가 편리하며 보안이 잘 되어 있죠. 특히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무장애 설계를 적용해 노인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넓은 복도와 출입구, 낮은 문턱, 미끄럼 방지 바닥 등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죠. 또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원, 운동시설, 커뮤니티 센터 등은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웃 간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타운하우스나 빌라 형태의 주거 공간입니다. 이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중간 형태로 대개 2에서 3층 규모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구조입니다. 타운하우스의 장점은 아파트보다 층간 소음이 적고 단독주택보다 관리가 쉽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원이나 테라스 같은 개인 외부 공간을 가질 수 있어 취미생활이나 소규모 원예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대부분 계단이 있어 이동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과 대중교통이나 편의시설 접근성이 아파트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1층에 모든 생활 공간을 배치한 노인 친화적 타운하우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옵션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실버타운 또는 시니어 레지던스입니다. 이는 노인들만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거단지로 의료 서비스, 식사 제공, 여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실버타운의 가장 큰 장점은 노인의 필요에 맞춘 전문적 서비스와 안전한 환경입니다. 24시간 응급호출 시스템, 정기적인 건강 체크, 전문 의료진 상주 등 건강관리에 특화되어 있죠. 또한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공동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입주비와 월 관리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은 큰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중상급 실버타운의 경우 입주 보증금이 2억 원에서 5억 원 이상, 월 관리비도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옵션은 요양시설입니다. 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 전문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1에서 5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은 요양시설 이용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 치매나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요양시설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시설은 집이라기보다는 시설에 가까운 환경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율성과 사생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시설마다 서비스 품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주거 형태의 장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주택을 선택하거나 개조할 때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택의 위치입니다. 병원, 약국, 마트 등 필수 시설과의 거리, 대중교통 접근성, 가족이나 친구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주택 구조의 안전성과 접근성입니다. 평면도를 확인하여 계단수, 문턱 높이, 화장실 위치, 복도 및 문이 너비 등을 확인하세요. 특히 욕실은 노인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이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장기적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처음 구입 비용뿐만 아니라 월 관리비, 난방비, 수리 비용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넷째, 미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설계입니다. 현재는 건강하더라도 10년, 20년 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휠체어 접근성,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해외 선진국들의 노인 주거 정책과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 주거 환경의 발전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일본의 사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인 일본은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일반 주택이지만 안전 설비를 갖추고 서비스 인력이 상주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일본은 지역포 괄케어 시스템을 통해 노인들이 친숙한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간호, 돌봄, 예방, 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네덜란드의 호그백 치매 마을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혁신적인 노인주거 모델입니다. 이곳은 치매 환자들이 안전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작은 마을로 주민들은 일반 주택과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동시에 전문적인 케어를 받습니다. 호그백 마을 내에는 슈퍼마켓, 레스토랑, 극장,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있어 치매 환자들이 정상적인 일상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나 물리적 제한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접근법입니다. 셋째로, 덴마크의 코하우징 모델입니다.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공동체 생활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주거 형태로 각 가구는 독립된 주택을 갖지만 공용 공간과 시설을 함께 사용합니다. 특히 시니어 코하우징은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들이 모여 살면서 서로 돕고 외로움을 줄이며 필요할 때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공동 식사, 취미 활동, 정원 가꾸기 등을 통해 활발한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자연 발생적 은퇴 커뮤니티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노인 전용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진 지역을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NORC, 즉 자연 발생적 은퇴 커뮤니티 지역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NORC-SP, 즉 자연 발생적 은퇴 커뮤니티 서포트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공통점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가능한 한 익숙한 환경에서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연결, 서비스 접근성, 사회적 관계 유지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실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우리나라의 노인 주거 정책과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주거약자용 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 공동생활 가정 등 다양한 노인 주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개조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노인 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무장애 설계 적용 임대주택입니다. 이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택으로 출입문 넓이 확대, 문턱 제거, 높이 조절 세면대, 안전 손잡이 등이 기본 적용됩니다. 또한 서울시의 한지붕 세대 공감 사업은 노인과 청년이 한 집에서 살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세대 통합형 주거 모델로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노인 주거 지원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적정한 가격대의 양질의 주거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주거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주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에는 은퇴 후 주거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집을 노후에도 계속 살 수 있도록 개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주거지로 이동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녀 독립 후 집 크기를 줄이는 다운사이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차액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0대에는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이나 이사를 실행하는 시기입니다. 아직 건강하고 활동적인 시기이므로 노년기를 대비한 주택개조나 이사를 실행하기에 적합합니다. 이 시기에는 병원, 상점, 대중교통 등 편의시설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또한 주택 구매 시 1층 생활이 가능한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상이 되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재가 서비스, 방문 간호, 식사 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양시설이나 실버타운 입주 가능성도 열어두고 여러 시설을 방문해보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긴급한 상황에서 서둘러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주거 계획과 함께 꼭 고려해야 할 것이 재정 계획입니다.
노후 주거 비용은 크게 초기 비용 구입비, 보증금, 입주금과 유지비용 관리비, 서비스 이용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버타운 입주를 계획한다면 입주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 관리비를 30년 이상 지불할 수 있는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 주택에 계속 살면서 개조하는 경우에도 개조 비용, 향후 유지 보수 비용, 장기적으로 필요한 재가 서비스 비용 등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주택연금 영목이지도 노후 주거와 재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자신의 집에 계속 살면서도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어 주거 안정성과 생활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노년기 주거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개인의 건강 상태, 라이프 스타일, 경제적 여건, 그리고 가족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선택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둘째, 단계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나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단계별 대안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집에서 계속 살기 필요시, 주택 개조 건강 악화 시, 재가 서비스 이용 필요시 요양시설 입소와 같은 단계적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셋째,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측면도 중요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이라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선택하세요. 넷째, 미리 준비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결정보다는 미리 다양한 옵션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로 방문해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째, 주거 환경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필요와 선호도 변화할 수 있으며 그에 맞게 주거 환경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경제적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주거 환경과 현실적인 재정 상황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타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열린 대화가 중요합니다. 노후 주거 계획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미리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기대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노년기 주거 선택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 김정희 씨입니다. 김 씨는 10년 전 남편과 함께 20년 넘게 살던 단독주택을 팔고 역세권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나기 싫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사한 것이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마트, 병원, 공원이 모두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 집과 가까워져서 손주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김 씨는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절약된 관리 시간과 에너지로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시작했고 단지 내 노인 모임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전 집은 넓고 마당도 있어서 좋았지만 청소와 관리가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는 그런 부담 없이 제 시간을 즐길 수 있어요. 특히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무릎이 아픈 남편도 편하게 외출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8세 박영호 씨입니다. 박 씨는 5년 전 배우자를 잃은 후 자녀들의 권유로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지만 2년 만에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실버타운은 시설도 좋고 안전했지만 저에게는 맞지 않았어요. 40년 넘게 살던 동네를 떠나니 모든 게 낯설고 오히려 더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비용 부담도 컸습니다. 박 씨는 집으로 돌아온 후 주택을 노인 친화적으로 개조했습니다. 욕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깔았으며 계단에는 리프트를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주 3회 요양보호사님이 오셔서 집안일과 식사 준비를 도와주시고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익숙한 환경에서 오랜 이웃들과 함께하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노년기 적합한 주거 환경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주거 환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년기 주거는 단순한 거주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노년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가족과 함께 계획을 세워나간다면 노년의 삶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건강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지혜의 마침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